여러분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글이 과연 잘된 글인지 아니면 망한 글인지 이걸 판단할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 있었잖아요. 블로그 자체의 지수도 있었고 그냥 게시글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검색 반영이 되고 있다만 알 수 있죠. 제목 그대로 검색하거나 제목의 맨 앞과 뒤에 따옴표를 넣어서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톡이 만든 게 이겁니다. 포스팅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이 포스팅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는 3대 지수. 그럼 3대 지수가 뭐냐? 첫 번째, 가능성. 이 글이 과연 검색용 글로서 구조가 괜찮은가? 반응성. 이 글이 현재 검색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얻고 있는가? 세 번째, 관련성. 제목이랑 본문이 하나의 방향으로 제대로 맞물리는가? 네 번째, 통합 레벨.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 이 글의 상태를 한 단계로 요약한 거. 이게 전부입니다. 말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각각 우리가 따로따로 재잖아요.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지.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검색 노출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포스팅이 진짜 잘 쓴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콕콕콕 집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발행을 한다. 아니면 이번 포스팅은 얼마 안 됐고 너무 아깝다. 이게 문제구나. 정확히 알았어. 그럼 이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서 어떤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3대 지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잘 따라와 보세요. 관련성, 반응성, 가능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은 말 그대로 제목에서 던진 주제가 본문에서 제대로 풀리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관련성이 낮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딱 하나. 제목부터 정리해보세요. 후킹이 너무 길진 않은지, 키워드가 너무 많진 않은지, 특수문자나 이모지가 과한 건 아닌지, 말만 거창하고 내용이 못 따라가는 그런 제목은 아닌지. 간략하게 실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나쁜 예시는 이런 거예요. 2026년 초특가, 가성비 역대급, 지금 사면 무조건 이득, 사무용 노트북 추천 베스트 10. 자, 이게 제목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걸 좋은 예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2026 사무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 베스트 5. 차이 보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극명한 배드 굿 사례를 가져와 본 거예요. 자, 앞에 건 키워드가 일단 너무 많죠. 그리고 말이 좀 거창하죠.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제목 자체의 분량도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제목에 넣었던 키워드들이 본문에서 제대로 어떤 설명이 뒷받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자체가 길어서도 문제지만 제목이 길면 그 내용을 다 풀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후자처럼 해야 돼요. 뒤에 건 깔끔하고 키워드, 사무용 노트북, 가성비 노트북, 그리고 노트북 추천. 이렇게 딱 깔끔하게 3개 들어갔죠. 그리고 연도를 맨 앞에 명시해서 신뢰감도 붙였죠. 이렇게 깔끔한 제목으로 써보는 거예요. 물론 제목 하나만으로 관련성 접수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관련성은 제목과 본문의 정합성을 평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본문도 더 보강하는 그런 절차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포스팅을 쓸 때 이 포스팅은 관련성이 좀 낮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제목을 깔끔하게 썼는데 그래도 왜 낮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목과 본문의 정합성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써보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요, 키워드를 억지로 넣는 거, 이게 아닙니다. 제목에서 내가 약속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본문 안에서 문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 나왔다가 저 내용 나왔다가 이게 문맥이 좀 어지럽다는 얘기야. 가독성이 떨어진다, 눈으로 보기에 가독성이 이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독자가 찾는 답, 질의 의도를 맨 위에서 빨리 보여주기.
본문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키워드를 억지로 넣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문맥 안에서 스며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내용 나왔다 저 내용 나왔다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즉 문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용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목차를 정한 것처럼 착착착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자가 찾는 답을 위쪽에서 빨리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쳐나가면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관련성 지수입니다. 제목이랑 본문이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작업이다. 두 번째, 반응성은요, 좋아요, 댓글 이런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 포스팅이 검색 결과에서 키워드의 그 상위 노출 반응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 검색, 스마트 블록, 인기글 이런 흐름을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이 글이 검색 환경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내가 자꾸 반응성이 낮게 나오는 편이야. 그러면 또 실수하는 게 있어요. 반응성은 상위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이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실패했는지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통계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음 포스팅에서도 키워드 반복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구시대적인 방식인데 키워드를 2번 넣냐, 3번 넣냐, 5번 넣냐, 이걸 마치 규칙적으로 지키듯이 하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이버의 상위 노출은요, 키워드 반복 횟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인기글 체제, 그러니까 블로그 탭에서 지수로 그냥 쭉 나래비를 세우던 예전 한 10년? 그때였으면 통했어요. 이제 거의 상당수의 키워드가 통합 검색으로 바뀌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 상당수의 키워드가 또 스마트 블록으로 남아있죠. 여기서 키워드 몇 회 반복하냐, 이게 중요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본문의 질의 의도를 충족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할 때 키워드가 적재적소, 올바른 부분에 들어갔는가, 이걸 가지고 상위 노출이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보면 가성비 노트북 추천, 이 키워드를 내가 잡아 썼어. 근데 반응성이 좀 아쉽다? 그러면 본문을 재빠르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다음 포스팅에는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하고 보강을 해서 발행을 해보는 거예요. 제목에는 가성비 노트북 추천인데 그냥 단순 키워드만 몇 번 반복이 되고 끝났어. 특정 제품만 그냥 홍보하다 끝났어.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서 자꾸 실패한다. 그럼 이걸 개선을 해야겠죠. 가성비 노트북 추천이니까 가격대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준다거나 30만원대, 50만원대, 70만원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가격대라는 게 용도에 따라서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문서 작업용, 영상 편집용, 게이밍용 이렇게 실제 사용 후기나 비교 데이터를 꼭 추가를 한다. 그리고 특정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얼마에 이런 성능을 제공하니까 가성비 노트북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쓰니까 계속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근데 불톡의 3대 지수가 없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결국은 그 악순환을 계속 쳇바퀴처럼 스스로 반복을 하고 있더라. 정리하면 내가 반응성이 자꾸 낮게 나와. 그러면 키워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문서의 완성도를 올리는 방향을 잡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나의 글쓰기 습관을 바꾸는 지표입니다. 가능성은 다른 지수와 달리 처음에 포스팅을 딱 올리면 그냥 그대로 점수가 굳어져요. 올리자마자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제목을 수정하거나 하면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동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요거는 정적인 지표, 딱 그냥 고정되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내가 가능성 지수가 자꾸 평균적으로 좀 낮게 나온다. 그럼 이걸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제목이 깔끔한가?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목은 키워드 플러스 후킹 마이너스 TMI. 요 영상 제가 다시 띄워둘게요. 요거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두세 개 내로 정리가 잘 됐는가?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4개, 5개, 6개 내가 욕심을 좀 부린 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키워드가 진짜 딱 한 개밖에 없진 않은가? 요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름이 가능성이죠. 근데
키워드 하나 가지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어. 물론 뭐 검색량이 엄청 큰 키워드면 그렇겠지만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하진 않았겠죠. 제목에 키워드를 한 개 넣었는데 이게 검색량이 엄청나다. 그러면 내가 이 검색량을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두세 개 정도로 배치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인 키워드를요, 내가 전진 배치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은 키워드 플러스 후킹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후킹을 또 너무 길게 잡는 경우도 많아요. 후킹은 짧고 강렬하게 잘 들어가 있는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소제목의 흐름이 논리정연한가, 그리고 결론이 너무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게 가능성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발행한 글의 지표는 성적표고요. 그리고 다음 글의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 가능성 점수가 계속 낮게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분석을 좀 해보니까 글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도입부가 일단 너무 길어. 핵심 내용이 항상 중간 이후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제목이 있는데 내용이랑 또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었고, 본문은 괜찮아. 근데 제목이 조금 이상해. 항상 제목이 키워드가 어떨 때는 너무 적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많고, 아니면 제목 자체가 너무 길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려서 두 분을 다 교정을 좀 해봤습니다. 해서 봤더니 전체적인 템플릿을 좀 바꿔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가능성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글들이 실제로 검색 유입도 잘 받아서 반응성, 관련성 지수까지 다 높게 나오더라. 이게 계속 쌓이면 긍정적으로, 블로그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세 개 지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내가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보는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 포스팅의 방향을 잡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정적인 점수라고 그랬어요. 크게 바뀔 일이 없다. 하지만 반응성과 관련성은 이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포스팅을 올렸어.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올리고 나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점수를 봅니다. 보는데 반응성은요,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두세 시간 이후에 올라가는 점수가 진짜 점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봐야 될 건 관련성이에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서는 관련성을 본다. 관련성이 좀 낮게 나오네? 라고 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거, 제목 그리고 본문의 정합성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서 아쉬운 건 없는가, 내 눈으로 내 포스팅을 쭉 보는 겁니다. 해서 이거 조금 바꿔보면 괜찮겠는데 하고 살짝 수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정,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뷰징을 향한 수정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서의 완성도를 올리는 수정이면 괜찮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는 뭐에 집중하느냐, 반응성을 봅니다. 반응성을 이렇게 봤는데 3시간에서 24시간 이내라면 내가 어떤 노렸던 키워드가 한 3일 이내에 떴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쉽게 4위, 5위에 떴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살짝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본다. 언제? 3시간에서 24시간 이내라면. 그 이상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정은 그 키워드에 대한 질의의도가 잘 풀어지고 있는가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5위인 걸 3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한 번 더 반복한다. 맨 도입부에 키워드가 빠졌었네, 여기다 키워드를 억지로 우겨넣어야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뷰징입니다. 진짜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거를 보강을 해서 문서의 품질을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올리고 나서 처음에는 관련성, 그 다음에 3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반응성, 언제까지? 24시간 이내까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그거는 그 다음 포스팅에 오늘 맡겨보자. 이렇게 액션 플랜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병원님, 관련성 점수가 13.7로 보입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포스팅의 관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입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스팅이 지금 제대로 검색 노출이 안 되는 상태야. 뭐 완전 누락은 아니고요. 블로그 탭에서 저 멀리에 있어. 그런 포스팅이 13.7로 표기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짜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쓴 포스팅의 최근 10개 중에 뭐 7, 8개 이상이 13.7로 나온다. 그건 10중 8구 뭐다? 저품질이다. 13.7이라는 이 제가 로직을 넣어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품질이에요. 우리가 기존 블로그 지수가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저품질 여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직접 하나하나 뭐 클릭질을 해서 확인하다 보면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딱 정확하게 데이터로 때려서 이건 저품질이야 라고 보여주는 건 없죠. 불톡에만 있습니다. 제가 저품질 2번 걸리고 2번 탈출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저품질의 그런 현상, 탈출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직에 정확하게 이 저품질 여부를 판단하는 그 로직까지 넣어놓을 수 있었다. 다만 내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13.7이 나온다? 그건 저품질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한두 개 정도가 어떤 그 포스팅에 문제가 있어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지, 그거 2개 있다고 저품질이야?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내가 사전에 기존에 알고 있던 저품질 블로그가 뭐 누구나 한두 개쯤은 있잖아요. 그 저품질 블로그가 12월 4일 이후니까 한 달 반 사이에 벌써 살아났다?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블로그를 불톡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최근 포스팅들의 관련성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 관련성이 13.7로 나오면요, 맨 앞으로 따라가서 통합 레벨 있죠. 통합 레벨이 내가 가능성, 반응성이 높게 나왔더라도 관련성이 13.7이어 버리면 이 통합 레벨이 레벨 0으로 훅 떨어집니다. 저품질 블로그 들어가서 실제로 조회를 해보잖아요. 최근 글 10개, 20개, 30개 뭐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다 레벨 0 뜰 겁니다. 저품질이 확실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불톡의 3대 지수 그리고 통합 레벨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대 채공, 스크랩, 공감, 댓글, 체류 시간, 이거 품앗이 하잖아요. 이 품앗이도 다 반영이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완전히 가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앗이를 루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랑 지금은 분명히 달라요. 예전에는 게시글 지수 하나하나가 다 보였죠.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점수가 또 딱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품앗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불톡을 제외하면 이렇게 게시글 하나하나의 지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불톡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사이트들 다 들어가 보세요. 따옴표 검색으로 불톡의 반응성, 관련성이 여러분들 하시는 스대 채공에도, 이 품앗이에도 반응을 하는데,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앗이를 했어. 근데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그 포스팅들에서만 실제 점수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게시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지수를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불톡 플래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능성, 반응성, 관련성, 이 점수를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지수를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감을 잡고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라인에 의거해서 실제로 내 포스팅의 어떤 반응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가세요. 불톡 3대 지수가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